지금 이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한 가지 정도의 그 출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부정선거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당선됐고 그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폭거를 진행 중이다. 이게 아주 명약관하게 증명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선거와 관련된 많은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근데 말이 조금 바뀝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그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번 계엄에 선관위 군을 투입했다라고 주장을 또 합니다. 자, 결국은 보면 부정선거를 입증할 만한 이른바 이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번 계엄에 국회에 헬기를 투입하고 군병력을 투입하고 그걸 우리가 모두가 봤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계엄은 잘못됐고 위헌적이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요즘에 부정하는 분이 있죠. 대통령 국민의힘 쪽 네. 인사들도 네. 예, 이게 그냥 계엄이 아니라 계몽성 계엄이다. 네. 이런 발언들을 실제로 대화방에서 걱정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상욱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전되고 또 혹은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혹은 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지지율 지표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계엄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국회에 난입하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영상과 장면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계엄은 위헌적이었고 잘못됐다.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똘똘 뭉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겠다, 탄핵하지 않겠다. 그래서 108명이 오롯이 한 목소리를 냈으면 탄핵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이탈이 생겼고 결국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탄핵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탄핵 심판이 지금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열린 것이 그 김영현이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건데, 자, 저는 오히려 이 헌법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김영현이 다시 한번 지난번 12월 3일 날 있었던 계엄의 영상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되새김질하거나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어떤 생각도 들고, 궁극적으로는 사실관계와 진실 혹은 법적인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있어서 그동안에 국민들이 약간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 여론도 있었고 그리고 반민주당 여론도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제기되니까 이것이 플러스 해서 약간 희석된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재판에 김영현이 나와서 주장하는 이 일로 인해서 오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 있었던 계엄이 이거는 좀 무도했고 누가 봐도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심정과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고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도 지금 우리가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건과 관련해서 비상입법기구 얘기했고요. 이 부분 이제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의 문건이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는 그 문건이 8번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또 하나의 문건은 조태열 장관이 이 부분도 대통령이 직접 줬다. 그런 증언이 있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아까 그 비상입법기구 그 얘기도 사실은 가짜 국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구였다. 논리가 좀 네. 예. 뭐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어이가 해주신다면. 없어서요. 예.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들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 주장들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8번까지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 쪽지가 8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3개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관한 예산 편성의 문제이거든요.
그럼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고 국회 권능을 훼손하고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의사가 없었다면 뭐하러 그런 쪽지를 줬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어이없고 뭐 어떻게 보면 그 판단력이 부족한 국방부 장관이 그런 일을 했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 공조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할 때도 그런데 전부 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지금 수사가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황당하게도 이상문 행안부 장관이 개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동안에 알 수가 없었는데 소방청장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언론사 5곳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경찰이 연락 오면 협조해줘라. 이렇게 소방청장한테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 지금 국회 단전 단수 얘기도 나오는 판에 과연 언론사 단전 단수만 얘기했을까? 행안부 장관이 내치를 사실상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빨리 수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검찰에서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내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쪽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훨씬 더 많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기관들이 서로 수사 혼선을 빚으면서 수사했다고 하는 국민의힘 쪽에 반박이 있었으니까 빨리 내란특검법 통과시켜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지금 카드만 만지작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위헌성이 상당히 제거된 그 내란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원 경호처 차장 직위해제 시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증거인멸 우려, 그다음에 체포영장 저지 문제, 뭐 기관총 실탄까지 준비하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너무 어이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헌법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달 내로 아마 결정할 것 같으니까요.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내란특검법은 빨리 공포를 해서 내란특검이 구성되게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